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미장과 국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더 좋을지 배틀 아닌 배틀을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았죠? 네, 그 배틀 콘텐츠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선수 교체가 좀 있는 것 뿐이니까요. 자, 오늘 미장 그러면 이분이죠. 역삼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래훈 지점장과 네이버 그린팩토리점의 김영윤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조합이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연배가 같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친구예요. 동갑입니다. 친해요? 괜찮아요? 친하고 한 지점에서도 근무했었어요. 한 지점에서도 네, 도곡동에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도곡동에서 네, 저희 하나증권에서. 아, 근데 한 분은 또 지점장이 되셔갖고 넥타이를 안 하고 한 분은 또 정갈하게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 장은 좋긴 한데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또 열흘 천하였다. 4,000p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먼저 지금의 조정을 먼저 미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다린 조정이 왔죠. 사실은 모두가 기다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했고 이따가 장표 같은 거 보면서 살짝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 비중 확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미국에 대해서.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액을 태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부 비중이더라도 조금은 살만한 타이밍이 됐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 미국도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무게를 두고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도 5일선, 21선, 61선 또는 200일선 200 무빙 에버리지 라인 터치했으니까 바이 더 딥해 이런 얘기를 CNBC 시황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실제 지난주에 나스닥 그리고 S&P 다 61선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치 짠 것처럼 그걸 맞춰서 셧다운이 해소될 거라는 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셧다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어떤 전제와 그리고 충분히 지난 며칠 동안의 가격 조정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빅테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미국의 중소형주들 고점 대비 빠진 퍼센트를 본다면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그 정도에선 사겠다라는 어떤 그 명확한 의지가 미국에선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늘 잊고 계시지만 미국은 그 정도 빠졌을 때 자기 기업들이 자기네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하락을 했을 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단을 막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일부 비중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확대해 볼 만하다.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 네.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늘리라는데요? AI 고평가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네. 정답이 없죠. 샘 알트만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젠슨왕이 얘기해도 저거 버블이야. 아니야. 아직 더 갈 수 있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며칠 전에도 CDS 금리가 또 튀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중국이 계속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한데 여기서 투자를 멈추는 게 리스크다. AI에 대한. 그래서 그걸 채권을 땡겨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거기서 리턴을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해놓고 계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전래훈 지점장께서 지금은 비중을 늘려갈 때, 특히 미국 주식을 늘려갈 때라는 말씀 주셨고 자사주 매입이 나타날 거다. 또한 셧다운이 이지은되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국장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국장이 4,000p가 깨졌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시 복귀했지만 예. 열흘 쳐나 이 말 참 듣기 좀 그랬었는데 국장에서는 이번 조정장을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큰 그림을 앞서 이제 전래훈 지점장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4월부터 시장이 랠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상승장의 패턴을 보면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정리하고 채우냐에 따라서 그 뒤에 성과가 완연하게 갈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종목을 비우거나 채워야 될 종목에 대해서 선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빠르게 실행이 필요하다. 시장이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기존 장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겁먹지 않고 비중을 베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베팅을 할 때 기존의 주도주 위주로 잘 선별해야 된다. 이게 저의 큰 관점입니다. 주도주는 뭔데요? 주도주라고 한다면 이번 랠리의 시작이 누가 뭐라 해도 AI 성장과 AI 확대, 투자 확대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 이전에도 주도주였지만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종목은 미국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투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안 나오는 기간이 오래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게 AI 버블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투자라는 기업들은 미국의 AI 패권을 가진 기업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언을 하나 해보자면 이번 시장의 고점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래훈 지점장님 동의하세요? 갑자기 말문이 목이- 막히셨는데요. 아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한 번- 갑자기. 네, 제가 네, 시계열을 쭉 놓고 봐도 네. 단 한 번도 미국장 대비 국장이 더 늦게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온 사이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저도 미장 대표지만 항상 지난주부터 국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국장 대표 두 분이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을 동의를 하고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점의 타이밍이 앞이냐 뒤냐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부터 나올 업사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승률, 기대 상승률은 당연히 한국 쪽이 더 높겠죠. 그동안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이제 키 맞추기를 시작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지만 빠르면 이번 4분기 중에 또는 이번 달 중에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랑 맞춰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글로벌 지수 중에 내년에도 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아까 우리 영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중국과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밸류 체인을 공고하게 만들어가는데 그 낙수 효과를 누릴 기업들이 대다수가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조선, 뭐 방산, 뭐 원자력, 다양한 뭐 반도체 많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의 2차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지만 당연히 업사이드는 저도 한국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 코스피 지수가 러프하게 한 70%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내년에 더 오른다면 우리 앞자리가 5,000피가 아니고 7,000피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KB증권에서 레포트 하나 낸 걸 보니까 그 강세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했을 때 고점을 7,000피를 보시고 네. 보통 평균 정도 전망이 5,000피를 보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7,000피라는 단어를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글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특히 기존의 위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 상승 랠리는 단순한 유동성 랠리는 분명히 아니다. 증시의 하단을 상승시킬 만한 상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가 있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전 세계를 끌어올리고 있는 AI 투자 확대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그 불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시작이 됐지만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여기서 쉽게 사그라들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SK증권에서 네.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네. 제시했잖아요. 진짜 100만 원 가는 건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어려운 질문만.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리포트를 보고 사실 놀라기보다는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 그 리포트에 그 한 페이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 글자만 제가 짚어드리면 네. 화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지난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목표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요.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근데 그 내용의 골자는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을 76조로 상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대한 밸류를 PER 11배를 주겠다. 11배를 주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요 페이지가 아니고 예, 다음 페이지. 100만 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그 예전에 삼성전자가 2010년대 말 2018년 19년도 때 60조라는 영업이익을 찍었을 때 불과 그때 삼성전자 밸류를 350조 내외를 줬습니다. 60조 대비 350조 내외라는 거 불과 PER을 5배, 6배 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5배, 6배 정도의 박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의 가장 큰 하단에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나 AI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확대하고 줄임에 따라서 그에 대해 수혜를 보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을이 그냥 을이 아니다. 전 슈퍼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거든요. 슈퍼을. 네. SK증권 이 레포트의 골자를 보면 이제는 선수주 후중설의 구조로 갈 거다. 선수주 후중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증설하는 거를 사실 막 계획대로 이렇게 막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도체 시장에 우리나라 사이클이 존재했던 게 일정 수준의 증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사이클이 존재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다.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선수주, 급격하게 늘어난 선수주에 따라서 증설 규모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증설 규모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이 그냥 을이 아니고 슈퍼 을이 될 거고 더 이상 PER 5배, 6배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길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밸류, 사실 10배, 11배면 너무 정상적인 밸류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 반도체 섹터에도 밸류에 묻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희 소장 말씀 중에 귀에 딱 박히는 것 하나는 슈퍼을이라는 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인 것이죠. 네. 근데 전래훈 지점장 네. 어쨌든 을이에요. 슈퍼을도 을이잖아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모든 네. 선두에는 미국이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을의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미장 대표로 나왔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웨어 안에서도 최근에 하락했을 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여기 이 3프로의 그 르네상스의 그 이건규 대표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때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서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저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저는 1, 2년 안에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사업 다각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이 디램과 메모리 쪽에 올인되어 있잖아요. HBM도 물론 있지만 반도체 쪽에 올인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P가 올라가고 Q가 따라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더 드라마틱한 영업이익의 상향과 숫자의 상향과 주가 상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논리인데 저도 그 논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두 분이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워낙 국장이 좋으니까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짓궂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할 거라고 보고 있는 삼성전자.
백만닉스 아니면 주도주에서 대장주를 넘보고 있는 SK 하이닉스 어디가 1등입니까? 어떤 게 1등? 수익률? 네, 향후 기대되는? 포트에서. 저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꼽으면 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요. 네. 아, 그 예전에 우리가 산업의 쌀을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산업은 그냥 산업이 아니라 AI 산업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것 같고 AI 산업의 쌀은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다.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발표한 레포트 중에 하나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 TSMC가 되겠다. 그만큼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고 잘 생각해 보면 투자를 누가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 어느 누가 AI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AI 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그들이 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삼성전자보다도 탑픽 네. 1순위다. 네. 자, 전래훈 지점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수익률을 봤을 땐 지금부터 업사이드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1위 하이닉스, 2위 삼성전자, 3위 엔비디아라서. 그래요? 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의 수요도 많고 오늘 아침에도 아까 TSMC한테 추가 발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들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엔비디아의 GPU의 납품은 앞으로도 블랙웰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빈 모델이라든지 충분히 착착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상대적으로 업사이드는 저는 덜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기 시작한 빅테크들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엔비디아 GPU의 수요를 분명히 다른 데서 포션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미 TPU를 7세대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는 다른 업체한테까지 구글이 개발한 TPU를 납품하는 상황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엔비디아가 혼자만 독점하던 쉐어를 조금씩은 나눠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엔비디아가 하건 브로드컴이 하건 TPU가 하건 그 뒤에 있는 메모리 칩들은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납품할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업사이드는 전방 한국의 업체들이 더 클 거라고 보고 그동안 못 올랐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당연히 업사이드는 앞에 두 개 업체가 더 높다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편다성 아나운서 좋겠어요? 저요? 네, 두 분 다 탑픽이 SK 하이닉스예요? 아, 저는 지금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어? 뭐야? 뭐야? 바뀌었나요? 나 몰랐는데. 알아가 좋을까요? 네. 사실 저번 주 시장의 흐름에서 힌트를 좀 주고 있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지난주요. 지난주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9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3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뭐 화면 하나 좀 같이 볼게요. 네. 그 매도 사이드카가 나타난 당일날 흐름을 보면 네,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당일날 보면 장중에 6%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너스 2.85%까지 낙폭을 좁힙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이닉스라는 주식이 잠시만, 저기 몇 페이지죠? 지금 약간 화면이 첫 번째 페이지가 맞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예, 네. 맞습니다. 그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저점 9.22%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장 종가에 마이너스 1%로 끝나요. 근데 그 다음날 미국장을 보면 그 다음날 미국장 역시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대장주들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전날의 낙폭을 완연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시나 하이닉스가 그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날은 보면 또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들은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버텼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모든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냐면 이번 시장의 시작도 AI 투자 확대가 시작이었듯이 이번 시장의 고점이 나타난다면 그 고점의 시작도 AI 버블에 대한 어떤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본다면 투자가 버블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거잖아요. 투자가 확대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장기간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의심이 확대되면서 버블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적인 종목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게 이번 장에 의미 있는 첫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번 상승장에 첫 의미 있는 조정장이 나타났는데 그 장세에서 버틴 종목이 무엇이고 반등이 쉽게 나오지 못한 종목이 무엇이냐 시장의 어떤 의구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사례가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장에 잘 버티고 이번 장에 반등이 강했던 종목이 이후의 장세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미국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미국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김용윤 소장님 얘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자료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가 장 마감 후에 코어 위브라고 하는 그동안 알고 계시는 네오 클라우드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리게트 컴퓨팅이라고 하는 또 서학개비 분들이 좋아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는 오클로 그 원전의 또 대표 기업이죠. 오픈 AI의 또 그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MOU까지 맺었던 오클로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 시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다가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보시면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가장 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보이죠. 이 기업이 여러분 전 세계 글로벌 장비 기준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서 반도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결국은 이 기업의 실적과 이 기업의 가이던스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기대하는 그림이 그리고 코멘트가 한 가지겠죠. 여전히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 외에 등등 기업들의 수많은 장비 발주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거 대기 바쁘다. 사실 이런 코멘트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금요일 날 우리나라 뭐 삼전 하이닉스의 또는 코스닥의 소부장들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또 주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앞장에 제가 살짝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이 화면 보시면 이게 반도체 밸류체인 그림이에요. 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위쪽에 보면 팹리스 기업들의 뭐 엔비디아, 퀄컴, 뭐 브로드컴, AMD 다 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삼성전자 찾으실 텐데 중간에 파운드리 쪽에 삼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가장 밑에 인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IDM 업체들이라고 하죠. 인텔, 하이닉스 가장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뭐 제조, 뭐 어셈블리, 디자인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또 가이던스와 앞으로 방향성을 또 제시해 줄게 앞서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마감 후에 내일 아침에 코어 위브의 실적에서 네오 클라우드의 향후 주가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전 섹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나 또는 그 센트러스 에너지나 이런 기업들이 고점에서 순식간에 40~50%씩 밀려서 서학개미 분들이 고심이 많으실 텐데 오클로의 실적이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인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날 아침에 나오니까 그 실적을 한번 지켜보시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의구심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 좀 더 갈 수 있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씩은 많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버블의 이슈 때문에 한번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부러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올라갈 때는 실적이 확실하고 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가 한번 나왔던 대표 기업들이었는데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어떻게 드리냐 아까 댓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압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주를 오늘 제가 비중 확대 조금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라면은 개인적으로 이럴 자리에서는 그동안 안 샀던 빅테크들을 비중 늘려라 이런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미국의 실적 시즌에서 이번 주는 주초가 좀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말씀 중에 소장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좀 짓궂게 이제는 좀 파고들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주 말씀하셨잖아요. 아, 김영윤 소장이 처음 들고 온 게 원전이었죠. 근데 전 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이 네, 보일 턴어라운드 거다. 된다? 네네. 그 명확한 표현은 우리가 눈으로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네네. 아무리 빨라도 2026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다.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번 시장이 조정의 형태를 잘 우리가 보면은 기대감 대비해서 현재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 기대감 대비해서 현재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 두산 에너비티뿐만 아니라 제가 바로 앞서 추천드렸던 삼성 SDI 한 달 전에 추천드렸던 뭐 추천하자마자 30% 바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 장에도 역시 삼성 SDI도 조정이 나왔죠. 왜냐하면 현재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잘 봐야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을 종합해 보면 낙수 효과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낙수 효과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저의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서 사실 하이닉스는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버틸 거라고 생각했고 두 종목은 혹시나 많이 빠지면 비중을 늘려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죠. 앞으로 이번 장에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내년의 성과를 완전히 가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항상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다려주지 않는데 투자에너빌리티, 원전주 지금부터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밀사인가요? 뭐 밀사 미리사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밀사. 네. 자 전령지점장 네. 미국장을 복귀해 보면 유독 나스닥 밀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술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드렸던 말씀에 조금 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아까 빅테크 위주로 압축을 앞으로는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부터 나스닥은 두 가지 그림으로 저는 재편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영윤 소장님이 해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미국의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었던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 뭐 코어 위브라든지 또 네비우스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관련된 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치고 뉴스케일 파워 안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포트에는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다 수주 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주를 몇 년치까지 따놨다. 그래서 그거 랠리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다가 드디어 이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고 이제 다시 내년도 진짜 실적이 맞아 하면서 지금부터 이거에 따라서 맞춰서 갈 건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은 PR이 높은 중소유주가 많아서 이 기업들이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결국은 긴 시간 동안에 가긴 갈 거예요. 수주를 해놓은 거에 따라서 맞춰서. 근데 그 전에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한쪽으로 보시고요. 핵심은 지금부터 포트를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은 그거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결국은 안 빠지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부터는 재편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도파민을 느끼면서 막 눈 뜨고 나면 뉴스케일 파워 20% 오르고 15% 오르고 여기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부터 그 도파민을 철저히 버리시고 안 빠지는 종목들을 찾아서 포트 구성을 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의 대표 기업은 저는 제 의견으로는 구글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죠. 지금 AI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로 리턴을 바로바로 벌어들여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건 현재 구글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명확히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는 똑같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리턴이 안 나오고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빠져서 못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건 이 기업들은 저는 분명히 다시 어느 정도의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어마어마한 자사주 매입이 하방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낼 수 있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빅테크들은 3개월 동안 한 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지난번에 못했던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합니다. 예, 저희만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거나 기업의 어떤 이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매일 단위, 주간 단위, 분기 단위로 실적 업사이드를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활발한 회의를 하거든요.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빅테크들은 3개월 동안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의 주도를 하고 있고 빅테크 그동안은 재미없는데 누가 빅테크 사요. 빅테크 사면 시장을 못 따라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동안 안 보셨던 빅테크들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오히려 그 기업들의 비중을 좀 늘려놓고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그런 기업들을 사서 모아가고 그동안 작았던 중소형 기업들을 조금씩만 트레이딩 하시거나 정말 아주 일부만 조금씩 다시 사서 가는 그런 형태의 앞으로 연말을 맞이하셔야 내년도에 또 바뀌는 분위기를 보실 수 있을 거다.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에요. 이제는 진짜 철저히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잔고를 쌓아놓은 기업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기업들은 먼 미래의 수주를 쌓아놨기 때문에 당장은 흔들릴 거예요. 주가가 많이. 그래서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빅테크들 위주로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재편하시고 내년도를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전 김영현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초에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해서 코스피를 따라가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에요. 코스닥 어떻게요? 오늘 역시 이제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환율이 1,450원, 야간장에서는 1,460원 이상을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시장이 강한 겁을 줬죠. 겁을 줬는데 역시나 사실 시장을 주도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나 이런 시장의 주도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언더퍼폼하고 네. 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위기가 왔을 때 위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 랠리로 전환했을 때 그 국면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걸 좀 주목을 해 간단한 차트를 하나 네.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오늘 김영윤 소장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닙니다. 그렇죠, 전례원 지점장? 그렇습니다. 네. 예, 뭐 IT 버블까지는 아니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 20년 동안 본다면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첫 번째 볼 수 있죠. 위기 이후에 2008년도까지 급락이 좀 나오다가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장이 반전이 나타내고 상승 랠리 시작합니다. 이때의 상승 일자와 기간과 상승폭을 보면 920일 동안 상승을 했고 상승폭이 137%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 가장 최근이죠. 팬데믹 때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가 2020년 3월부터 시장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이 당시는 상승 기간은 485일이었고 상승폭은 126%였습니다.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4월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왔다가 4월부터 시장이 돌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 기간은 만약에 지난주에 찍었던 4,221포인트가 만약에 고점이라면 상승 기간은 208일이고 상승폭은 84%입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시장이 끝났을까? 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최근 20년 동안 있었던 위기 이후의 상승 흐름과 현재와 조금 다른 포인트가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그때는 위기 이후에 유동성 랠리였고요. 유동성 랠리. 완연하게 시장이 돈을 풀면서 나타났던 유동성 랠리였고 이번에는 유동성 랠리 더하기 AI 혁신 더하기 우리나라로는 상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라는 환경 변화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전하고 흐름이 분명히 그전보다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서두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이 미국보다 뒤에 갈 가능성이 있다. 언급드린 부분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의 고점이 네. 미국보다 더 늦게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 랠리의 사이클이 네. 꽤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이 더 클 수 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전례원 지점장 진짜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네, 간단하군요. 네, 두 분께 말씀 쭉 들어봤는데 네. 전 시청자분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전략. 네, 이번 주 나라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짤 거다. 이걸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아까 이제 전 질문에서 사실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 고객분들도 아마 귀를 쫑긋하고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확인이 계속 필요할 거고 끊임없이 확인할 거예요. 진짜 오라클이 한 것만큼 제대로 하고 있나? 또는 오픈 AI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할 텐데 그렇다면 확인된 기업으로 저는 포트를 압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 일단 저는 1번은 당연히 구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낙폭과대가 심한 메타 이렇게 할 것 같고 아마존과 애플은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아직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지금 당장은 비중을 늘리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빠졌던 팔란티어라든지 그리고 몇몇 개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실적이 확인이 되거나 뭐 그런 기업들일 텐데 저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기업도 그동안 낙폭이 과했는데 그런 기업들도 좀 담아볼까 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잠깐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다 캡처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 있고 당연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이번에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MD, 블룸에너지, 또 인텔 이런 기업들도 비중 늘리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장표에 보이는 기업들은 다 중소형 기업들이에요. 최근에 시장을 막 주도했으나 좀 작은 기업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냥 단기 매매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의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다 알고 있는 종목이네요라고 하실 수 있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꼭 해주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리고 AI에서 투자를 하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해놓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0%를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네. 주식 비중을 일부만 오늘 늘려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최근에 금도 다시 많이 밀렸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금 관련된 쪽도 조금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론과 함께하는 테슬라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테슬라를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 주가 거의 최대예요 지금. 네.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테슬라를 깜빡했군요. 항상 저의 1번은 사실 테슬라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그냥 말씀드리면 저의 포트폴리오에 또는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1번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제 개인의 견해고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피지컬 AI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지금 한참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S죠. 네. ESS와 태양광을 애초에 솔라시티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가 흡수합병을 하면서 그 ESS 분야의 매출 성장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휴머노이드까지 하고 있는 테슬라의 저는 업사이드가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비중을 저는 많이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영현 소장님은 포트폴리오 어떠신가요? 그 첫 조정 이후에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된다. 전례원 지원장 계속 표현했잖아요.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는 의견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주도주가 아니고 압축된 주도주가 아니면 실제로 조정이 한 5%만 나와도 내 종목은 한 30%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압축해서 정말 숫자가 실적으로 뒷받침이 될 만한 기업들을 압축해서 가져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내 주식 내년까지 쭉 가져가도 될 만한 국내 주식 5대장 종목 픽을 해봤는데요. 피트는 슈퍼 의뢰에 주목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개 종목 중에 화면 잠깐 보시면서요. 네.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슈퍼을에 부합되는 종목이고요. 번외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 중에 알테오젠과 하이브를 꼽았는데 저번 주에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저번 주에 에이펙 회장이 있었죠.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에이펙 회장 시진핑에 대한 내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으로 혹시 엔터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올해 내내 들고 있었던 엔터를 저번 주 초에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끊어졌다가 아니라 네. 혹시나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 대응해야 될 현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엔터 섹터를 전체 밀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운이 좋게 어쨌건 뭐 엔터 섹터도 강하게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뭐 엔터 섹터도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압축해서 대응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슈퍼을,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그리고 번외 알테오젠과 하이브까지 네. 우리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 5종목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자.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알테오젠과 하이브. 예. 아니 근데 네. 빈센트가 지난주에는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네. 방송을 끝내셨어요. 네, 끝까지 말을 네. 하려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잘 들어주시네요. 지난주하고 올해하고 네. 다릅니다. 왜요? 시장 분위기가. 아. 그런데 뭐 이참에 글쎄 지금 몇 시예요? 12시 밥 먹었겠는데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백센트한테요? 네. 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못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개봉박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삐지셔서 오늘 얘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송환 아나운서 해볼까요? 가세요. 네. 제가 하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자, 백인재 부센터장이 네, 전화 지난주 연결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뭐 한 3번 울리고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지난주에 저희 공개를 못 했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역시 인간 하나죠. 네, 인간 하나증권 하나. 야 뭐야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방송 아니야? 네, 백센트님. 지금 이거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아 네.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생방송이고요. 아 그러네요. 지금 방송 시간인데.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언급하지 못해서 계속 이불킥했던 그 종목 어떤 겁니까? 드디어 이거 다시 얘기하는군요. 네. 지난번에 사실 빈센트님이 이제 그 악플에 시달렸던 그 종목이 제 입을 막아서 그랬던 거를 사실은 제가 지금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빈센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빠졌나 봐. 어떤 종목이죠? 사실 그날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얘기였는데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괴리율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격이 줄어들면은 코스닥으로 좀 더 쏠리고 키 맞추기가 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컨셉으로 간다면은 코스닥 ETF 사는 게 좋지 않겠냐 150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ETF. 네, ETF 그러니까 코스닥 150을 이제 추종하는 ETF죠. 뭐 그런 거를 그때 한번 눈여겨 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근데 사실 그런 거 정도로 킥이라고 얘기하긴 그랬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사실은 그 베팅의 그런 개념인데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섞으면은 저는 네. 한번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자. 말이 긴 거 보니까 빠졌군요. 네, 지금도 거래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ETF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지금은 한번 사실 저희는 이제 방송하면서 그런 그 레버리지 종목을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안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여겨 보시고 이 정도의 갭이 있다면은 코스닥이 이제 쫓아 올라올 수도 있을 테니까 지금 옆에 레온 지점장이랑 뭐 영윤 소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경청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15초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스닥 150 레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아니 왜 전화 연결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백인재 부센터. K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백인재 부센터장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때 봬요.
네. 네. 파이팅. 자, 제가 지난주에는 나왔는데 약간 엄중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지표들이. 그래서 그냥 선수 보호 차원에서 종목은 안 듣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김영일 소장이 갖고 온 종목들은 꽤 지금의 분수령에서 기세는 좀 남다른 것 같아서 한번 오픈했었고 우리 편다송 아나운서가 너무 100센트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 웃음벨입니다. 웃음패. 네.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래훈 지점장과 김영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광고에 특별한 광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특별한 광고 어떤 거죠? 네. 저희 밥투가 아. 곧 100회예요. 맞아요. 저희가 100회는 네. 사실 12월 초인데 그래서 저희가 공개 세미나를 준비했죠. 네, 밥투 공개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잠시 뒤에 나오니까요. 집중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피 2.8% 상승하고 있네요. 이 시장 흐름 유태우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유태우 PB입니다. 유태우 PB. 자,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100회 특집 하는 거 어때요? 저는 100회까지 이렇게 순탄히 잘 달려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잘했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 모든 덕이 다 편다송 아나운서 덕이지. 아, 그렇죠. 아닙니다. 네. 제가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많이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시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반적인 장 흐름 볼까요? 네, 지금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코스피가 지금 오늘 장중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4,066포인트를 돌파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저번 주 내내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4,00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 이제 3,500도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시장에 공포감을 좀 많이 조성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좀 돌려주면서 좀 그런 공포감을 좀 씻어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 거래 자금 동향 좀 살펴보시자면요. 외국인 자금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 8,000원 넘게 자금이 좀 유입되었고 기관 쪽 자금도 2,000원 넘게 유입이 되었고요. 개인들이 최근에 저번 한 주 내내 내려오면서 개인들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좀 증시를 받쳐주는 면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외인이랑 기관이 좀 증시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보자면요.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밑에 다시 외국인들 자금 동향 살펴보면 코스닥에서 1,200억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오르는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업종별 흐름을 좀 볼까요? 왜냐면 코스닥이 안 오른다고 하니까 코스닥의 대장주 알테오젠의 주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알테오젠 현재 1.3% 정도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융 살펴보자면 지금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6%부터 시작해서 KB 5%, 그리고 IN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등 은행주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승 뒤편에는 당연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 때문인데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연말까지는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대장주는 이제 KB금융이 계속해서 이끌어 왔었고요. 그 밑에 이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등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의 이런 2.8%라는 큰 상승을 이끌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고영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좀 크게 올라주고 있고, 그리고 심택이 반면에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환 청구권 행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걸 예상해서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젠백스가 좀 크게 하락 중인데요. 그 치매 치료제죠. 치매 치료제의 이상 결과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화장품주 중에 APR은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6.6%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APR은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R에서도 오늘 좀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왜 떨어지는지 수급 문제 말고는 저는 딱히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게 공시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수급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인 업종을 한번 다시 쭉 볼까요? 먼저 반도체 업종은 괜찮고.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금 대부분 상승 중이고요. 오늘 특히 DB 하이텍이 좀 크게 상승 중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급증했다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10%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쭉 한눈에 볼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종 괜찮고 금융업종 괜찮고 그러면 뭐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등등이 있을 텐데 약간 순환매스러운 흐름이 있는지를 각각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테마별 종목으로 네. 보여드리자면요. 현재 정유 테마가 가장 크게 상승 중이고요. S-오일이랑 GS 지주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타이어주도 한국 타이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반도체 대표주들 지금 좋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주 관련된 그런 배당 분리과세 흐름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CXL도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자동차 업종도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기아차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전에 있었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있었죠? 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슈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 미중 관세 인하, 중단, 유예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부산 합의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0시 1분부터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를 하고요. 그리고 125%까지 올라갔었던 그 추가 관세 중에 91%는 취소, 24%는 유예를 하고 나머지 10%만 부과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관세 전쟁이 좀 일단락이 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미국하고 중국이 좀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이 반사수혜를 있는 업종으로 이제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급상 제가 볼 때 이렇게 둘의 사이가 완화가 됐으니 조금 그 업종에서는 피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히토류나 아니면 2차 전지 관세 부과 관련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매수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오늘 내일 종료가 될 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좀 찬성표를 던지는 쪽으로 좀 돌아서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셧다운 관련돼서는 사실 셧다운이 되면서 정부 지출이 중단이 됐잖아요. 정부 지출이 이제 미집행이 되면서 비필수적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되었는데, 근데 그래서 세금은 들어오는데 지출은 나가지 않다 보니까 TGA라고 미국 정부의 어떤 입출금 잔고 같은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쓸 돈을 안 쓰는 거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한국 시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나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 제도를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하면 매수 허용 범위가 19.9%까지 높아지고,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자면 30조 원어치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게 전략적이 아니고 전술적 TA로 하면 높아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까지 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9%까지 초과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17%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사면 이제 못 사는 지경까지 와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술적 자산 배분 TAA 제도라고 해서 2%를 국민연금이 전술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7.9%에서 2%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19.9%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이 1,4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2% 정도 하면은 딱 30조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아직 17.9%까지 가지 않았던 그 소수점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그게 30조 원어치가 된다. 그리고 국내 이제 증시 하루 거래 대금이 한 3, 40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거의 하루치 거래대금을 전부 다 국민연금 매수세로만 채울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항상 가져오는 이익 추정치 상향 기업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업종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좀 넘어가면 좋겠고, 거기에 한 가지 보자면은 음식료가 26년 기준 추정치가 상향되어 있는 업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료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업종들 그 조정을 함께 받았었는데, 지금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김에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가져온 게 신용잔고 추이입니다. 이게 현재 10월 말 기준 25조 원,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도 25조 8천억 정도 되었는데요. 이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펼치는 분석가들이나 학자들도 되게 많은데, 왜요? 이 신용잔고가 늘어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B2입니까? B2죠. B2인데 저는 이 신용거래 대금 자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체 시가총액 대비 몇 %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거래 내역 보시면은 6월 말에 20조 원이다가 지금 25조, 26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20-30% 정도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이게 6월 말에 코스피가 3,000이었거든요. 지금 4,000이잖아요. 그러면은 30% 이상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대비 신용 비율로 따지자면 그렇게 큰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용 금액이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말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이 신용 잔고만큼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낙폭을 키울 수 있다. 이 B2가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로 되게 위험하다는 식의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비중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가져온 게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 비중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5% 비중으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신데요. 코스닥은 현재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에도 그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바이오 같은 것들,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을 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기술주들도 전부 다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코스닥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천스닥이라고 하죠. 이 코스닥의 1000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50%, 54~5% 정도 되는데 코스닥의 1등 기업이 알테오젠의 외국인 비중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테오 PB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 비중도 코스피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10%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기술주들이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 바이오 기업들의 원래 투자가 많이 미국 쪽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생물보안법이라던가 그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텍도 이제 미국에 투자가 들어올 거고 그럼 본인들이 투자하는 회사를 지분을 안 가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외국인 비중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근데 외국인 자금이 나간 만큼 들어오진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조도 안 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는 2.8% 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는 매도세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 셧다운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에 돈을 넣는다고 하니 지금 이 흐름에 편승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증시가 좀 제가 볼 때는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거죠? 사십시오. 사십시오. 매수. 네, 유테오 PB는 글쎄요 여러분 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고무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테오 PB가 얘기했던 외국인들의 비중 또한 나갔던 만큼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상승폭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테오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미장대 국장 재밌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저는 국장입니다. 국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60만 닉스가 됐고요. 100만 전자가 된 오늘입니다. 지난주 글쎄 참 바닥이 어딜지라고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또 이번 주의 시작은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하지만 투자는 어제 오늘만 하는 건 아니죠. 중심을 잡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그런 태도가 시각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